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 요걸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 뭐 이런 보도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위원님이 이렇게 출연을 자주 하신다는 얘기는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죠? 우리 경제 별로 좋지 않죠. 예. 아니 지금 뭐 경제 뉴스가 다 이거예요. 서울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부동산 값이 심상치 않다. 어제 한 기사 보니까 강남 상무는 원래 그랬는데 그러다 네, 치고 뭐 마용성 날리고 뭐 노도강까지 지금 들썩인다 이런 저 보도가 이어지던데 이게 어느 정도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요. 네. 지금 모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예. 단독주택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파트가 오르고 있다라고 좀 좁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도 신축. 예, 예. 그 얼죽신 얘기를 해죠. 예. 실제로 보면은 서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보면은 뭐 주간 단위로보다는 약간 고점 대비 회복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우리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상륙하면서 집값이 완전히 이제 곤두박질 쳤거든요. 예. 22년에요. 예, 예.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를 보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뭐 강남 3개구하고 용산 이런 거는 다 고점을 돌파했죠. 아, 전고점을 돌파했다면 예. 문재인 정부 때 전고점을 돌파했다. 주로 이제 2021년 10월 정도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광진구 그다음에 마포, 양천 뭐 예. 강동 이런 곳들은 거의 다 회복을 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예. 또 나머지죠. 뭐 지금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지방은 여전히 지금 뭐 침체 국면이다. 양극화네요. 예. 극심한 양극화, 이 공간의 마태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유난히 좀 어떤 심한 뭐 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참 집값 오를 때도 패닉 바잉이라는 얘기 네, 많이 네, 했잖아요. 네, 네. 계속 오르니까 지금에는 놓치면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거. 네. 근데 지금도 지금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난다는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그 이제 복합적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내재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달에 이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잖아요. 예. 3단계 뭐 스트레스 DSR. 그러면 대출해서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냐. 지금 사야 된다. 그런 위기의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집단화된 거죠. 그래서 막판 이제 수요가 또 몰려오고 있고. 막판 수요. 예. 그리고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통화량이 불려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그런 이제 기대죠. 예. 그게 이제 과거의 경험이 어느 정도 누적됐죠. 어허. 일종의 학습 효과거든요. 예. 근데 그게 예.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진보 정권 얘기요. 네. 사실은 쭉 보면은 뭐 어찌 됐건 간에 네. 우연인지 그게 필요한지 네.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권 때 집값 왕창 올랐고 노무현 정권 때도 많이 올랐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재명 정권에도 초기 오르거든요. 네. 윤석열 정권 때 집값 안 올랐고 이명박 정부 때는 뭐 그때는 또 대외 변수가 있어서 집값 많이 내렸고. 근데 지금 맞는 거예요? 진보 정권. 언론에서 그거를 너무 이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도 편향이에요. 왜냐하면은 예.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하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예. 제가 이제 국민은행 아파트 전국 아파트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30%대 올랐습니다. 다 같이. 아 똑같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김영삼 정부 때 한 3.2%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한 16% 정도 올랐죠. 예. 그러니까 비교적 좀 안정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도식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진보 정권 집값 급등. 그런데 노태우 정부 때 무려 70%가 올랐습니다. 아 노태우 정부 때. 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당시의 거시적인 상황 이런 것들도 좀 보면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제 생각인데 왜 사람들이 진보 정권의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을까? 예. 이게 심리학적으로 예. 일종의 최신성 편향이라고 그래요. 예? 최신성. 그러니까 뭐예요? 최근 일에 대해서만 굉장히 아. 어떻게 보면 강한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권 때 수요 억제 정책 썼다가
집값 급등한 거 그 기억이 그냥 너무 강렬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피크 엔드 법칙이라고도 해요. 예. 강렬했던 거. 그다음 마지막 기억. 예. 이게 이제 결국은 비성적 어떤 그런 과열에 예. 상당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집값 상승세가 계속 현재까지는 계속되는 네. 건데 네. 요거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거로 보세요? 아니면은 앞서 이제 이소영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정부하고 민주당이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다. 네. 정책 곧 나올 거다. 네. 말씀 못 드리지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될까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그 하반기 들면은 약간 주춤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나 가격도 상고 하중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시장은 작용과 반작용을 하잖아요. 정부가 분명히 대응책을 내놓을 건데 예. 그러면은 수요를 좀 줄이는 쪽이거든요. 어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막판 예. 수요가 몰렸다는 건 점을 감안해 보면은 예. 막상 있잖아요. 그러면 7월 되면은 그 수요가 일종의 선소비를 한 거니까 조금은 주춤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 생각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는 아마 마포나 뭐 이런 성동구 같은 다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그걸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일단 대출 규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예. 이 규제 지역이죠. 그러니까 예. 뭐 강남하고 용산 같은 데는 내년 5월까지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그 중과세가 유예돼 있단 말이에요. 그 유예를 안 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일부 좀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는 아마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대책의 강도가 나올지를 봐야 되겠지만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패닉이 약간은 좀 진정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이제 강남이나 용산이나 이런 마포 이런 쪽에 해당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거의 안 올랐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바탕에 지금 유동성 장세 비슷한 거죠. 예.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은 이 물이 있잖아요.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죠. 예. 그동안 안 올랐던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쪽으로 아마 약간은 순환매라고 그러는데 예. 약간 갭매혹의 양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자산 가격 잡는 데는 돈줄 틀어주는 게 최고고.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 대출 규제를 하면 강남 상고 마용성은 좀 진정이 될 거고. 네. 그게 이제 지방으로는 순환매를 통해서 지방이나 이런 서울 외곽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는 양상이 되지 예.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 네. 수요를 억제하겠다. 그래도 이제 사실 세금 많이 올렸다가 네. 어찌됐건 간에 부동산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세금으로 저 부동산 잡는 일을 하지 네.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그 방향 자체는 그게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게 예.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 사실상 그 실패했거든요. 아. 그럼 그걸 다시 할 필요 없는 건데. 예.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더 문학적으로 문학적. 행간과 맥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은 그 예. 앞부분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봐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막상 지정을 하면요. 이게 두 채부터 취득세가 8%예요. 양도세도 중과당하죠. 예. 종부세도 늘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규지역으로 지정하는 순간부터 세금이 늘어나는데 그럼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규제지역이라든지 뭐 토제 뭐 들으셨죠?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통상적인 부동산 그 관리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아 특별히 무슨 뭐 수요 억제 정책, 중과세 이런 거랑은 좀 결이 다른 문제란 말씀이시군요. 근데 다만 이제 예. 그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공약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 역시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때처럼 예.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마 훨씬 더 해석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최근에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대출이 좀 풀려 있는 거 하나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공급이 떨어질 거다. 지금 안 사면 새 집 없어. 요 심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수요 공급 원칙상
공급 측면에 어떤 대책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게 아파트 지금 강남에다가 질 자리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진다고 해서 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네. 확실한 신호를 줘야 예. 무주택자들이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러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보통 그 비성적 과열의 끝단은 대부분이 장기 무주택자들이 뛰어드는 겁니다. 아 지금 아니면 난 죽을 때까지 집 없어 이거요. 예, 대부분이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눈물이 모여서 광풍이 된다고요. 이 집 사는 사람이 다 부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다 합리적이지만 이게 뭐예요? 집단화되면 이게 광기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사기 신도시 얘기가 지금 뭐 논란인데 원래 사기 신도시 얘기가 언론에서 약간 나왔어요. 그런데 공약집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경우에 뭐 사기 신도시 카드도 좀 꺼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요. 예.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는 뭐 그린벨트 뭐 있잖아요. 그린벨트를 풀든지 아니면 외곽에다가 하든지 어쨌든 이거를 설사 당장은 못 하잖아요. 예. 그 비축 카드를 들고 있어야 돼요. 아.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예.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예. 그러면 5, 6년 뒤에 집 살 사람까지 지금 가서 집 사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안 몰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전에 노태우 정부 했듯이 제2의 분당 제2의 일산 나온다. 그런 좀 저는 기다리셔라 그 이런 카드도 사인. 꺼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좀 완화해 주는 거 그런 부분은 어때요? 그것도 그것도 이번에 공약이 들어 있어요. 그래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하겠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짓거든요. 예. 근데 그 전제가 공공성 이라는 원칙이 그 전제하에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임대주택을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할 테니까 그걸 해야 될 것 같고 재개발은 뭐 활발하게 진행될 건데 문제는 재건축에 초과이고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이 있거든요. 예, 예. 사실상 이 재건축은 재테크 사업이에요. 어허. 돈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조합원들은 유예나 폐지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은 이거 돈 많이 버는데 좀 내놓지 이런 생각을 해요. 입장이 그러니까 이게 달라서. 약간 합의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게 이제 공약에는 안 들어 있어요. 예. 그 재건축 부담금 완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은 제 생각에는 뭔가 절충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이요. 앞서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집값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주택 안 오른다. 아파트. 네. 그것도 신축. 네. 그것도 강남 3구 마용성 편식돼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실상 이게 지방은 핵심입니다. 아파트 안 오르고. 이게 핵심이에요. 예.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강남 불패가요. 예. 지금 강남의 빌라들 거래 안 됩니다. 그 빌라선 전세 사기 여파로 투자도 안 하고 저 임대차도 안 들어와요. 예. 그리고 저 빌딩도 안 삽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공실이니까요. 아니 저 얼마 전 어제인가 보니까 강남 가로수길에 그냥 공실이 그렇게 많다고. 한때 이게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그랬잖아요. 예. 요새는 그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요새는 빌딩 푸어 얘기도 많이 해요. 아. 요새는 이제 뭐 조물주의 배당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지금 아파트 이런 광풍이 나타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 과거에 부자들이 빌딩 샀죠. 예. 이제 빌딩 안 사요. 아. 토지도 안 사요. 예. 상가도 안 사죠. 단독주택도 안 사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 안 사요. 다세대도 안 사요. 예. 다가구도 안 사요. 돈이 다 어디로 왔어요? 아파트. 아파트로 전부 다 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상 모든 문제는 예. 바로 아파트 말씀하신 것처럼 편식. 아파트 편식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지금 강남하고 용산하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예. 토지 살 때 허가 받아라는 거예요? 빌라 살 때 허가 안 받아요. 단독주택 사고 1,000억짜리 빌딩 살 때 허가 안 받습니다. 아파트 살 때만 허가 받아라는 거예요. 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까 공급하고 또 맞물려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얼죽신이잖아요. 예. 어려져도 신축. 제가 만들어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잘하셨어요. 예, 얼죽신이라는 얘기는 양보다 질을 따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되면은 집값이 안정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입맛이요 예.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좋은 신축 아파트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공급 측면의 그 신호를 계속 주는 게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부동산하고 양극화되는 거 그런 부분도 그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지방 부동산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가 넘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수요 조절, 아까 대출 카드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 카드 예. 이걸 투 트랙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방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지방은 올려줘야 되는 거죠? 뭐 전체 미분양이 80%고 자꾸 또 젊은 층들이 유출이 되니까 지금은 지방은 약간 진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1분 남았는데요. 네. 위원님, 집 언제 사야 돼요? 그거는 이제 동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타이밍 제기보다는 예. 약간 그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나아요. 가격. 지금 아까 저 인기 지역들은 그 정고점을 다 돌파했잖아요. 예. 그리고 가보면요. 호가가 2억 3억씩 차이 나요. 그걸 따라잡는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상투 잡는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근데 의외로 수도권에서 고점 대비해 20% 이하로 떨어진 곳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예. 예. 뭐 그런 곳에 가서 좀 싸게 매입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내 집 마련은요. 이게 주식하듯이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게 추경 매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런 거 컨셉을 가지시면 안 돼요. 가장 잘하는 거는 싸게 사는 겁니다. 싸게? 예, 불황기 때.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걸 산다는 어떤 생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롭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라타지 마라. 추경 매수는 주식에서나 해야지 부동산은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부동산 상황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얼죽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